이번 순서는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음악 주시죠. 이 세상에 법대로 하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놈, 취재 없이 기사 쓰는 놈, 사기치고 덮어 씌우는 놈. 법대로 해라 해서 파헤쳐본다. 법대로 해라 시간입니다. 네, 먼저 불의를 보면 화라산같이 폭발하는 남자 소재영 법무부장님과 반갑습니다. 정의 법무장 소재영입니다. 예. 사랑 많고 새우깡도 많은 사업부장님 정효찬 사업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회사업부장입니다. 와,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법대로 해라가 인기가 엄청납니다. 네, 저희 하늘팟 설문조사 인기 코너에서 54%로 1위를 했습니다. 아, 팬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쑥스럽습니다. 아마 오늘부로 인기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실물을 보셨잖아요. 아, 실물 어떠세요, 법무부장님? 네, 우리 두번 신청 중이시네. 성도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부장님은 소지섭 닮았다고 누가 하시던데 어떤가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소지섭. 아유, 눈을 가렸으니 성견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사의 방국가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한참 12모와 한기총에서 네. 저희를 반사의 방국가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법무부장님. 일단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가 되냐면 법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전제가 되지 않고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국가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돼서 대한민국 체제나 정부를 부인한다는 뜻이고 반사회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에 위반되는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게 반사회입니다. 반종교는 또 무엇이냐? 종교적인 영적인 법, 즉 성경에 반하는 게 반종교거든요. 그래서 영육간에 법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위반되는 게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신천지, 한기총, CBS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도 우리를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 하니까 아마 그 반공이 아마 국시일 때 자유당 때에도 반국가, 반종교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마귀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천지는 아까 우리 그 바이블 인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에 딱 규정돼 있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는 영적으로는 또 성경에 약속된 바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성경대로 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럼 영적인 성경에 따라서 이게 반종교입니까? 그냥 종교입니까? 가장 성경에 적법한 종교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법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세상법적으로도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 자유가 인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신천지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인체든 법인체가 아니든 간에 그 종교의 자유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신천지 신앙하는 것이 반헌법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적법한 종교 단체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신천지는 우리가 하는 그런 행태나 또는 어떤 활동상에 보면은 평화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자께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평화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DPCW라는 전쟁 종식 세계 평화 선언문 10조 제38개 항 10개 조의
38개 항목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게 반국가입니까? 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반대되는 먼저 이제 한기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기총을. 네. 그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총연합회를 하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체로서의 한기총이 있습니다. 총 회장님께서 언급하실 때는 사단법인의 한기총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총 기독교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사단법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단법인인 한기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예정이 돼 있나요? 약속이 돼 있나요? 성경에 약속된 곳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 세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단체이지만 세상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 많이 보셨죠? 네. 그 한기총 소속의 목사가 살인도 하지요, 횡령도 하죠, 또 세습도 하죠, 또 성범죄도 하죠. 그다음에 신천지가 평화를 선포했다면 이들은 뭐예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강제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고 있거든요. 그건 곧 뭐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불법 단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천지의 애국 행사를 방해하는 게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맞죠? 또 봉사활동 방해해요. 신천지가 무슨 뭐 김장김치만 담아줘도 먹지 말라고 해요. 신천지는 뭐 김장을 뭐 도구로 하는 줄 알아봐요. 아주 개또래이들 아주 그냥.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밤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CBS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CBS. CBS는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국. 그러니까 좀 뭐 영어로 쓰면 유식해 보이는 줄 알지만 CBS 애들은. 그 CBS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을 굴려서 나오는 이자 또는 이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벌써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돈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유식한 티를 내면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11개 교단에서 2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여 명의 이사들이 다 누구냐면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의사결정은 이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CBS 자체는 방송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의 이권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비 언론입니다. 오, 센데요, 아시겠습니까? 발언? 네. 뭐 사이비 언론이라면 뭐 틀려요? 맞잖아요. 네. 사이비라고 해도 자기들은 그 방송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개인의 소견일 뿐이다. 제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이번에 여러분들 신바사 보셨죠? 거기도 보면은 강제 개종을 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해서 마치 무슨 특종을 잡은 것이냐. 즉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면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무슨 뭐 드라마 찍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2000시간이나 그걸 촬영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 본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네. 그리고 세상법도 지키지 않아. 이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와 그다음에 케이블바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유사 보도를 하는 방송국을 잡아냈습니다. 즉 보도를 하면 안 되는 방송국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유사 보도에 걸린 게 바로 CBS예요. 그러니까 CBS는 뉴스를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뉴스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재받는 그 뉴스 보도가 제가 기억하는 한 6개 정도 됐었어요. CBS가. 그런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CBSI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예 대놓고 이제 뉴스를 하는 게 바로 노컷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식회사 CBSI를 만들어서 뭐 I를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컷 뉴스라는 것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신문사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치지만 그렇게 편법적으로 해서 보도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노컷이라고 하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컷이에요. 왜 다 자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안 자르고 다 내보낸다지만 다 잘라요. 좀 이상한 것만 내보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CBS 이제 변모 대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뭘 대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상모. 네. 그 대기자가 2012년도에 그 CBS 사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신천지 죽이기, 즉 신천지 아웃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실제로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에서 자기가 실제로 간증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맨 처음에 가게 한 곳이 경찰서입니다. 경찰한테 가서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악한 집단이다. 그 다음에 검찰로 갔습니다. 사법부, 법원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또 교육청에 가서 니들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더 긴데 시간 관계상 잘랐어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관공서, 경찰, 검찰, 법원 다 수시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신천지 칭찬했겠습니까? 신천지는 반사회, 반국가, 반종교 집단이라고 가서 떠들어대는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근데 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그렇죠. 네. 신천지가 이제 백백교 같은 교단이다. 네. 신천지를 내버려 두면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집단 자살한다. 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몰아낼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즉 예수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굴레를 다 씌워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은 똑같기 때문에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좀 그러니까 공정해. 그들한테는 좀 사업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신천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신앙이라는 걸 직업으로 삼아요. 예,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IMF 이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다고 그래요. 네. 예,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밥그릇이 뺏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신천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직업으로 신천지를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아니죠. 예, 직업치고는 굉장히 좀 하드한 직업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거는 미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신천지 신앙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CBS나 기성 교단들은요 그들에게는 이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는 지금 다 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교회를 세습을 한다든가 그거 자체가 이걸 교회를 내 거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포도원을 본인들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초림 때 그 모양과 지금 이 재림 때 모양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나쁜 입장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저희 신천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신앙을 하셔도 좋을 게 뭐냐면은 초림 때는 그렇게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우리 계시록 시대에는 마감이 그렇지가 않죠. 네. 예, 우리는 답을 알고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어떤 기득권을 갖고 권세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말씀으로 신천지의 역사가 곧 만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진짜 공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간에 들어오라니까 끝내고 있네 말을. 예? 이제 끝내는 거야?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 CBS나 한기총이 신천지의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 내용들을 그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반국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왜 반국가냐 신천지가 그들 주장은 이겁니다. 신천지에는 국세가 있고 국기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를 신천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다.
자, 근데 국세가 뭐냐면 나라의 도장입니다. 도장. 네. 신천지에 나라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신천지에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보좌 형상 계열도를 우리가 이제 그 사각의 금장으로 해서 순금으로 해서 도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그 내용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사각에 내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24 장로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7 영이 있고 그걸 도형화해서 도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라의 도장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반국가다. 그러면 장로교나 뭐 CBS는 직인이 없습니까? 그들도 반국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집에 도장 있으면 다 반국가네 그러면. 네. 그다음에 국기 신천지에 보좌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센터기도 있죠. 네. 네. 근데 그것이 국기래요, 국기. 그러면 장로교에 깃발 없습니까? 그 저기 서초동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기를 꼽아놨더만. 네. 사랑 써가지고. 또 사랑하면 또 사업부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거 반국가야 이게도. 그다음에 국가. 신천지가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부르잖아요. 그건 그게 국가래요. 그러면 뭐 장로교도 보면은 다 그 노래가 있고 교회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른 노래도 교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들 다 반국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사회는 뭐냐면 뭐 이혼, 휴학, 휴직, 뭐 가출 뭐 이런 게 있어서 반사회랍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내가 부부지간이 있지만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하고 부인이 부인 노릇 못하고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말이 좀 위험하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죠. 그런데 네. 피치 못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한 사람이 신천지는 20만이에요. 전체 성도가.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한기총회는 지금 몇 만이냐 한 800만 잡읍시다. 그 800만에 이혼한 사람이 많겠어요? 신천지 20만이 많겠어요? 800만. 그럼 800만이 거기가 반사회 집단입니다. 안 그래요? 그다음에 가출. 우리 청년들 가출했다고 하는데 개정교육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청년이 20살 넘어서 집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가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지 출가. 이건 출가는 뭐 저기 중되는 것이고 그런 거요? 독립이면 독립. 독립. 예. 독립인데 그걸 가지고 가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우리 한기총에 가서 봅시다. 20만에 가출수가 많겠어요? 800만에 많겠어요? 800만. 그럼 왜 또 중들하고 수녀나 신부들한테 뭐라고 안 해? 성당도 가서 반사회 집단이라고 떠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휴학, 휴직이 있어요. 휴학은 뭡니까? 내가 학업을 잠깐 쉬는 거예요. 돈 없어 쉴 수 있는 거지. 그 내가 대학에 공부하는 것보다 좀 신앙에 더 소망을 갖고 싶어서 쉬었어요. 그게 죄예요? 반종교를 봅시다. 반종교. 반종교 신천지는 뭐 교주가 있다. 또 뭐 신천지는 육체 영상한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의 교주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천지가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교주라고 불릅니까? 신기총이래. 신기총? 아유, CBS하고 또 실명 나온다 이제. CBS하고 한기총이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생한다. 영생. 아까 우리 바이블에서 나왔지만 예. 영생은 신천지에서 만들어내고 신천지에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태초부터 그다음에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제자들도 약속하셨고 오늘날 계시록에도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천지는 믿고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영생하는 사람들 시샘해서 그런 건데 그러지 말고 함께 영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국가, 반종교, 반사회를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서 관공서 가서 떠들어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먹힌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먹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첫째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이 언론이라는
CBS라는 언론 또 한기총의 어떤 권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다시 깨고 다시 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재판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신천지가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CBS와 뭐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데 신천지가 졌다. 그 신천지가 이렇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틀을 안 깨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외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규모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어깨 피고 내가 신천지입니다라고 실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천지인들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만 채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만국을 소송하려면 먼저 온전한 선생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수가 필요했던 거고, 우리가 먼저 온 입장에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고자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먼저 나 스스로를 좀 돌이키고 다듬어서 우리가 이제 등경을 말 위에 올리는 이제 그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빛을 하나하나가 다 시온 아닙니까? 예, 그 빛들이 모여서 큰 시온산이 되는 거를 우리가 만방에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들이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늘팟을 이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랑 한판 붙자 그랬었나 봐요. 좋다 붙자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팟빵에다가 공식적으로, 팟빵에도 많은 종교 카테고리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우리 신천지와 그러면은 우리 뭐 인신고경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 하지 말고 말씀 갖고 교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팟빵에다 요청을 해서 팟빵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해보고 이제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시면 1월 달쯤에 한번 교리 비교도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분명히 이 방송을 기성교단 목사님들이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팟빵에 한 600만이 넘었죠, 지금? 네. 들으실 거란 말이죠. 이 방송 들으시는 용기 있는 목사님들은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분명히 저희들 제안을 하니까 말씀을 갖고 교류 비교를 하고 말씀대로 신앙 앞으로 와서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토론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국가 반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희에게 반사회 반국가 프레임을 씌운 한기총과 CBS가 더 반사회 더 반국가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좀 추가 그들이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다. 예, CBS나 한기총이 신천지를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로 몰았잖아요.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신천지가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가 아니라 CBS가 반국가 반종교 반사회라고 법원과 검찰이 인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2016년도 4월 29일 날 전부 CBS 앞에 가서 시위한 적 있죠. 네. 그때 가서 우리가 외친 게 CBS 허위 왜곡 보도를 하지 말고 그런 니들이 바로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집단이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했습니다. 총회장님 외에 총회 중진과 강피현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 내용에 자기들은 뭐 허위 왜곡 보도는 사실이 없고 자기들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고소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났고요. 그다음에 고등검찰청이 그들의 항고를 기각했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그들의 재정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신천지를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고 신구리 말과 엄씨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변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다 해서 결국 정정 및 반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 중에 신천지가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CBS가 신천지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반론을 해라. 반론을 해서 보도를 해라.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반국가 반종교 반사입니까? 그거는 법원과 검찰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 정정 및 반론 보도라는 판결도 원래는 최초에 방송되는 특집 방송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주장하는 그 정정보도했던 방송이 특집 방송이라면은 24일 날 저녁 10시, 25일도 10시, 26일 날 아침 8시. 요게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 날 새벽 3시에 똑같은 프로그램 새벽 3시에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원의 판결을 위배했습니다. 위배.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특집 방송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최초 특집 방송 된 게 뭐냐면 2017년 12월 1일 힐더월드라는 그곳에서 특집 방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날 12월 1일 날 했느냐? 안 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위배했습니다. 위배. 이게 바로 뭐냐? 반국가예요. 이게 반사입니다. 그래놓고도 뭐가 잘났다고 노컷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신천지가 뭐 30개 중에 자기들이 21개를 이기고 뭐 오히려 소송 비용에 뭐 90%를 물어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방송 스킬이 느셨어요. 네. 네. 그 내용이 얼토당토 않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팩트가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30개 중에 21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고 의견이고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라는 뜻이지 CBS 방송 보도가 적정하고 적법하고 정당하다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이긴 양. 그럼 이겼으면 왜 떳떳하게 저녁 10시에 보도하지? 응?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신천지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막혔었는데 이제 하늘팟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4개월 만에 600만의 이 페이지 뷰를 인정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CBS 시청률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니까 네. 뭐 걔네들이 뭐 3시에 했든 10시에 했든 뭐 비슷한 얘기니까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은 뭐 CBS 우리 잘 안 보잖아요. 네. 예, 의미 없고 그 친구들은 어쨌든 법무부장님이 또 정리해서 본의 아니게 2번의 정정 반론 보도를 이제 하게끔 법무부장님이 분명히 또 노력을 해주실 겁니다. 예. 미안해 또 일거리 줘서. 우리 사업부장님이 일을 시키시네요. 예. 그럴 줄 알고 이미 내용 증명 써서 내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시죠. 예. 아닙니다. 잘하시네요. 진행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그 법대로에서 다뤘던 사건들을 쭉 보면요. 파랑비 사건이 처벌불원 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네, 상대편에서 우리가 고소를 했고 그쵸. 재판 과정에 총 회장님이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처벌불원을 내면서 목사들에게 경고를 썼습니다. 니들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네 성도나 제대로 교육해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확실히 저는 그렇게 쓰셨나요? 조금 이제 부드럽게 썼죠. 그랬더니 용서받은 게 좀 창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신천지가 마치 총 회장님 이성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비 사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고소 취하를 했더니 예. 그 뒤에 이제 아예 뭐 프랭카드에다 붙여가지고 요즘 뭐 시위 현장이 계속 나타나죠. 예, 예. 네. 그것도 곧 제가 고소할 거예요. 고소해서 아주 그냥 팜플렛을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고 마무리를 저희가 좀 지어야겠는데요. 시간이 네. 다 됐네요. 일단 파랑비 사건은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목사가 벌금을 물었어요. 근데 저희 신천지 측에서 처벌불원 용서해줘라라고 해서 깔끔하게 용서해준 사건이고 학원법 고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무혐의. 네, 신천지 센터를 예. 없애기 위해서 예. 학원법 고소했지만 역시 검찰에서 3번씩이나 고소 무혐의 각하. 났던 겁니다. 예, 이거 고소 볼 각하도 것도 없다. 됐고. 예. 치워버리는 거죠. 검찰에서.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나요? 건축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천에 있는 9층 10층을 종교용으로 쓴다고 해서 예. 고소했지만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났습니다. 무혐의다. 네. 무죄다. 예. 그리고 신바사 그 정정미 반론 보도 나고 손해배상 800만 원이 인정됐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게 30억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인정된 게 800만 원이다. 이렇게 액면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1심 때는 30억을 청구했고 2심 때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줄였습니다. 2억으로. 그리고 대법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억에 대한 90%를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 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뭐 10억을 청구든 20억을 청구든 그 청구 액수를 우리가 다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800만 원 인정한 게 이긴 거예요. 나머지 청구가 인정 안 된 게 이긴 겁니까? 돈 준 게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송 비용은 30억을 청구하게 되면은 30억에 대한 인지 송달료가 나갑니다. 인지대가. 그 인지대는 저희가 부담한 거예요. 자기들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봐야 그 변호사 보수의 일부예요. 근데 그 돈이 800만 원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를 부담하라 했던 취지로 신천지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말장난이네요. 그러면. 말장난. 말장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막걸리네 그럼. 막걸리나 뭐 딜라나? 네, 법대로 해라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항상 그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은 법들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항상 무혐의 처분이 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리고 저희를 고소했던 그분들께서 CBS나 한기총께서는 아주 사법부에 많은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반사의 반국가인지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반국가 반사회로 그들이 낙인 찍었지만 그 낙인을 지금 우리가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단순히 찍은 대로만 아니라 그 10배, 100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돌려줄 거예요. 아니 10배, 100배 돌려드리려면 부자님께서 10배, 100배 더 일을 아니요, 하셔야 아니요. 돼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 신천지 많은 성도들과 또 이 법을 정말 지키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동참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CBS 아웃 시켜야 됩니다. 아웃.